안녕하세요. 합동무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공수처의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고발장을 다시 제출하였고, 경북청에는 이전에 임성근 고발장에 대한 모든 수사를 중단하고 관련 자료를 모두 이첩하라는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본 변호인은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2023년 8월 22일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청에 처음 고발장을 제출하였고, 이후에 임성근 사단장이 김계환 사령관에게 이 사건 발생 원인을 뚝이 터져서 라고 허위 보고한 사실을 파악하고 난 이후에는 2023년 11월 27일 날 이번에는 공수처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와 허위보고죄로 고발하였고, 그 이후에도 임성근 사단장이 자신은 수중수색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허위사실에 기한 명예훼손죄로 또한 공수처에 2023년 12월 9일 날 고발하였습니다. 이와 같이 3번의 고발이 있었는데, 최초 고발은 경북청에 하고 2번의 고발은 공수처에 고발하게 된 그 경위는, 최초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역시 예상대로 임성근 사단장을 그 책임에서 뺐고,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이용민 중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그 관련된 서류를 재이첩한 기관이 경북청 이어서 본 변호인도 경북청에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고발장을 제출한 것 뿐이었습니다. 이후에 개정된 군사보험법 2조에 따라서 3대 범죄의 경우에는 군에 이제는 수사권이 없는데, 군인 중에서 장성의 경우에는 공수처법 제2조 1항 거목에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 관할이 있고, 그 외의 군인은 일반 수사기관, 즉 이 사건 경북청에 수사 관할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경북청 수사팀장에게 임성근 사단장은 투스타 장군이기 때문에 그 관할이 공수처로 이첩해야 될 것을 요청했는데, 당시 수사팀장은 경북청에서 수사하겠다라고 해서 지켜본 것 뿐입니다. 그런데 이렇게 임성근 사단장에 대한 수사 관할권이 없는 경북청은 이용민 중령에 대해서도 2023년 9월 7일 날 압수수색하고 9월 27일 날 포렌식한 이후에 이 사건 발생 9개월 만에 2024년 4월 22일에서 23일 양일간 지연된 수사를 하였습니다. 총선이라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이 된 지연된 수사였습니다. 여기에 더해서 경찰 사건 수사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해놓고, 그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에 따라서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고발인 본 변호인 또는 이용민, 바로 대상, 심의의 대상인 이용민 중령에게 어떠한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일정에 대한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다. 이로써 동규칙 13조에는
위원회 중에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성명 공개를 청구하고 기피 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어떤 위원들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건을 심의했는지 전혀 알 수 없게 하고 기피 신청권도 행사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위법하게 진행한 것입니다. 따라서 더 이상 경북청에는 관할권도 없고 지연된 9개월 수사이고 기피 신청권도 주지 않고 군사 작전하듯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었던 이런 경북청에는 일말의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바로 그 수사 관할권이 있는 공수처에 다시 고발하였고 경북청에는 수사 당장 중단하고 모든 자료 이첩하라는 요구를 한 것입니다. 또한 대법원 판결 93-1428 판결에 따르면 위원회에서 기피 신청권이 보장된 경우에는 반드시 그 위원회의 성명을 공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판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들 과연 몇 명이 누구였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습니다. 끝까지 누가 수사심의위원회에 참여했는지 확인할 것입니다. 이 사건 공수처 고발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06시 02분에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하였습니다. 이상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김경호 변호사였습니다.